이제 12일이죠. 내일이죠.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표결이 될 겁니다. 이게 표결이 되고 나면, 원래 대통령이 요거를, 일주일인가요? 3일인가요? 3일 안에 추인을 해야 돼요. 근데 3일 안에 추인을 하는데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거부권을 못 하니까 추인을 안 하고 수사를 못 하게끔 뒤로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현재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14일 날 탄핵을 해가지고 직무를 정지시키게 되면 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을 대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현재 애봉이 아빠가 그 특검을 임명하게 될 거다라는 게 이미 이제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한동훈이한테 끌려가가지고 둘이 마치 그 전국을 이끌어가는 키 역할을 하는 것 같았던 애봉이 아빠가 미국과 만나고 나서 지금은 아예 한동훈 내지는 국진당 쪽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독수, 한동훈 체제에 대해서 이거는 위법하다.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체제 인정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식 대화 파트너 누구냐? 우리 카운트 파트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한독수와 한동훈이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 안 한다예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기 너 빠지고 권한 있는 대로 헌법에 따라서 니도 원래 하려던 대로 탄핵시키고 권한대행 세워. 이거예요. 그래서 이 탄핵 표결안을 부결시키기 위해서 권성동을 등장시킨 겁니다. 국짐에서는. 아마 권성동은 탄핵 표결이 14일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내일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한동훈에게 자리를 사임하거나 아니면 최고위원들 4명을 사퇴를 시켜갖고 비대위 체제로 바꿔가려고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문제는 그렇게 되게 되면 비대위원장 금방 못 뽑잖아요. 못 뽑는 동안은 원내대표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대위원장 자리를 뽑는 거는 상당 기간 뒤로 미루는 상태에서 권성동이 비대위원장 대리 임시 대표로 해갖고 앞으로 국진당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 측의 일종의 숨은 보관인 겁니다. 그래서 탄핵을 안 쳐맞아 보겠다는 거죠. 일단 200표만 지키면, 안쪽으로만 지키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국짐 안에서 어저께 표결을 해본 결과 이미 넘어왔어요. 이게 끝났다 싶은 계산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내부에서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인맥 다 가동 동시에 되고 있습니다. 국진당 쪽으로도 미국 쪽하고 연결된 사람들 많아요. 특히 빠루, 나경원 같은 경우도 지도 걸핏하면 내가 여당 대표로서 가서 미국 정부 만날 거예요. 제가 뭐 저희 우려를 잘 전달했고 이딴 식으로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국진당 내부적으로도 그래도 정치권에 좀 있었던 애들은 미국 정부랑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선들이 다 있어요. 그거 모두 다 가동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설특검법 관련해가지고 국진당 쪽에서의 찬성자, 일종의 이제 그쪽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라 그래야 되겠죠. 찬성을 표를 던지거나 기권을 했던 숫자가 상당수 나오는 바람에 지금 국짐이 멘붕에 가 있는 상태거든요. 몇 명이 배신을 때렸는지 한번 명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란 상설특검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재석 의원 287명 중에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내란 상설특검법이 가결이 됐는데요. 여당인 국짐은 당론 없이 자율투표로 참여를 했는데 22명이 찬성했고 14명은 기권했습니다. 반대 64명은 모두 국짐 소속입니다. 36명이 배신을 때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율투표에 맡기니까. 아마 이 상황을 보고 권성동과 윤석열은 깜짝 놀랐을걸요. 그럼 이대로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고 치면 저는 저 숫자가 고스란히 탄핵 표결에 참여해가지고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20, 30표 이상의 반란표가 일어나갖고 압도적으로 통과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쉽게 말하면 쟤네들이 총리하고 같이 정권 당에 넘겨준다 소리 해가지고 다들 지들이 비상내각이 됐던 뭐해서 한 자리씩 찰 줄 알고 착각을 해갖고 들어왔다가 결국 속은 줄 알았잖아요. 이번 주에는 진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 국짐 안에는 지정치하는 이른바 중진 내지는 자기 정치를 해야 될 의원들이 30명 정도는 늘 있어요. 얘네들은 국짐이 좋아서 있는 게 아니라 국짐에 있어야 유리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국짐에 있으면 무조건 불리한 상황이라 얘네들은 언제고 배신 태클을 탈 놈들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얘들이 배신 태클을 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한동훈이 먼저 탈당을 해갖고 신당을 꾸린다 이런 개소리가 있어요. 근데 한동훈이 따라갈 놈이 없습니다. 차라리 무소속이 나요. 지금 있는 입장이면.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오기 위해서 또는 아직도 철없이 이준석이한테 가거나 아니면 김정민, 이낙연은 안 따라가니까 김정민이 있는 저쪽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김정민이랑 같이 무소속 연대를 하기 위해서라도 자리를 뜨려고 하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공개적으로 나는 탄핵에 찬성한다 그러고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야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명분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탄핵 부결시켜 놓고 또 부결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와갖고 나 새정치하겠다. 나 이제 국짐 출신 아니다. 그거는 안 맥힌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 14 이 두 날짜에 상설특검은 이미 통과됐으니까 이제 저기까지 전부 다 이번 주말이 되면 윤석열은 사실상에 탄핵되고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문제는 윤석열의 생각은 뭐냐는 거죠. 윤석열은 시스템 안에서 끝까지 해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지가 믿는 시스템은 법이에요. 검찰이죠. 그렇죠. 검찰을 이용해서 나를 탄핵을 시켜도 내가 내 변호사 사가지고 내가 탄핵에 관련 없다고 증명을 해갖고 나도 노무현처럼 살아 돌아오겠다. 이런 개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입에 올리지도 말고 지금 검찰은 법적으로 검찰한테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수가 검찰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 다음에 나중에 실컷 자기네들 다 해놓고 한 1년쯤 후에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니들은 법원에서 니들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 자체가 없는데 뭐야? 이러면 그동안 시간 끌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란죄 수사는 경찰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경찰과 공수처가 합쳐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달 안에 끝내라는 거예요. 명태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내란에 참여했어 안 했어 지휘했어 안 했어 그것만 딱 밝혀갖고 기소하고 재판하면 2달 안에 끝내요 이 재판은. 그러니까 구독유지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뉴스공장에서 김경호 변호사가 말했다. 증거 오염이라고. 맞아요. 김경호 변호사님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의 생각이 우린 너무 궁금했잖아요. 막말로. 그리고 박세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줄을 잡을 것이냐. 결국은 윤석열은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조국 대표 나왔잖아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공식적으로 그 박세현 밑에 있는 한동훈 따까리 부장검사들한테 경고했습니다. 다 듣고 있고 실시간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튼 짓거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돼요. 검찰이 권한 없이 내란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2차 내란 사태의 일환이다라는 거를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한테 목에 방울 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정치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도 탄핵이 되는 14일이 지난 시점에서 바로 검찰이 또 윤석열 탄핵이 되자마자 윤석열을 구속해서 자기들이 구치소로 데리고 가서 보호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해야 돼요. 경찰이 윤석열은 먼저 체포해서 신병 확보를 해야 됩니다. 경찰이 잡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특별검사가
지정이 되게 되면 특별검사가 아무 때나 불러다가 구치소에서 불러다가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 마땅 그때 되면 아프다 그러고 뭐 변호인 접견해야 된다 그러고 별지랄을 해가면서 수소에 협조를 안 하려고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구속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현재 검찰에 가 있는 거를 경찰이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영현이가 본인의 구속에 대해 가지고 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나를 구속시켜 주세요 하는 이유가 그건 겁니다. 왜? 지금 영장에 대한 적부심을 해갖고 이걸 따지게 되면 법원이 야 얘는 내란죄인데 내란죄가 니들이 검찰이 얘기하는 권한 남용죄보다 훨씬 커. 근데 니네들은 내란죄로 기소를 못하는 애들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들 영장은 받아줄 수가 없어라고 기각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법원 자체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심사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는 판사한테 그냥 구속영장 써주세요. 얘는 내가 데리고 있을래. 라고 지금 억지로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구속 여부에 대한 그 심사를 김영현이 일부러 포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검찰한테 안 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을 해갖고 이미 공수처가 영장을 경찰하고 같이 쳐놨기 때문에 만일 법원이 지금 김영현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승인하지 않게 되면 이거는 공수처와 그 경찰로 국수본으로 신병이 넘어가게 돼요. 아마도 저는 법원이 그거를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일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윤석열만큼은 국수본에서 공수처에서 신병을 먼저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현은 사실은 따까리긴 하지만 진짜 많은 걸 알고 있는 놈이긴 하지만 얘는 대통령하고는 상징성이 좀 다른 인물이라서 어떻게 되든지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만 윤석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탄핵이 되기 전에 아파서 들어 누워버리면 물론 탄핵을 시키면 똑같은 결과가 되긴 합니다만 얘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은 이번 주 14일에 있는 탄핵 표결에 대한 결과를 지켜볼 겁니다. 근데 현재로선 전망이 매우 어두워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애봉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섰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검사 탄핵이나 지금 뭐 박세현 탄핵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만 그 권한을 쥐고 있는데 행사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 싫다는 거죠. 그냥 이번 주에 상설특검 나오고 14일날 탄핵되면 15일날부터는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설특검 검사가 60일 기간, 연장 30일에서 90일 동안 조사에 들어가고요. 이 조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다음 주에는 정식 지금에 있는 내란 혐의와 기타 다른 내용들을 섞어놓은 윤석열 특검을 출범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진짜 깔끔하게 빠르면 이번 주에 14일, 15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수사가 끝난다. 수사 주체가 정확하게 정해진다. 그리고 내란죄로 체포가 된다. 라고 저희는 기대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